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 오늘은 동백 지역에 있는 4개 학교에 대한 시험 문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에 대한 근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영어 내신 문제는 첫 번째가 수능하고 가까운 형태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내신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자연스럽게 수능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좋은 영어 내신의 조건이라 생각하고요. 그 구체적인 조건이 첫 번째는 시험 범위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평소 모의고사 지문을 많이 공부함으로써 수능 대비가 저절로 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고요. 암기력이 아닌 논리 시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좀 변형이 되어야 된다. 특히 객관식에서요. 서술형도 수능 문제 업그레이드 형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휘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지문 이해 내용을 물어봐야지 수능에서 나오지 않는 라이팅을 많이 물어보면은 좀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기준으로 동백 지역에 있는 4개 학교에 시험 문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로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각 고등학교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제가 통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벨 1하고 2는 객관식인데 변형이 안 되는 겁니다.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보면은 저절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논리력하고는 좀 거리가 먼 시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교별로 비교를 하자면요. 아직 변형 안 된 문제는 청덕고 1학년이 10개, 그 다음에 초당고 2학년이 10개로 가장 많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당고 1하고 백현고 2가 가장 변형이 안 된 문제를 적게 출제하셨습니다. 이쪽 학교가 수능에 대한 거를 많이 신경 쓰시는구나.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보기가 영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가 영어이면은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이 아무래도 틀리고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겠죠. 초당고 1이 가장 보기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평소 실력을 많이 키워주시려고 노력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백현고 2라든지 동백고 1 같은 경우는 영어로 물어보는 게 좀 적은 학교인 것 같아요. 4번하고 5번이 어휘랑 빈칸, 그 다음에 어법이고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실제로 내신에서 가장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굉장히 고난이도 유형을 따다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4, 5가 많은 학교가 수능에 가까운 학교고 내신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살펴보시면요. 동백고 1학년이 9개로 가장 많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형 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를 출제를 해봐서 아는데 이 변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백현고 2학년 같은 경우에도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청덕고 2라든지 동백고 2.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은 기본적으로 변형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학년 중에서는 동백고 1이 아주 많이 변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관식에서요. 이제는 이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에서도 이쪽은 수능하고 관련된 서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로 내용을 정확하게 쓴다든지 어휘라든지 어법 같은 거를 여쭤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관련 서술형입니다. 수능 관련 서술형은 백현고 2하고 동백고 2가 가장 많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현고 1도 꽤 많이 출제를 하셨네요. 근데 초당고라든지 그 다음에 청덕고는 이제 이게 그것도 있어요. 서술형 문제 자체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적게 출제를 하셨고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수능과 거리가 먼 서술형입니다. 영작이 대부분입니다. 레벨 9하고 11이 영작이. 레벨 9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레벨 11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도 안 되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레벨 10도 평소 어휘 실력을 갖고 있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어법적인 지식이 들어가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수능하고 거리가 먼 서술형이라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에서 좀 비수능 유형으로 내는 학교는 제가 또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건 한 학교밖에 없죠. 다른 학교는 절대로 비수능 유형으로 객관식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비수능, 그러니까 이거는 적을수록 적은 겁니다. 서술형을 비수능형 유형으로 출제하지 않는 학교가 백현고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되면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백현고 2 학생들한테는 암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동백고 1이라든지 동백고 2는 서술형에서 비수능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청독고 2라든지 초당고 2 같은 경우도 서술형에서 비수능 유형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백고 1, 2 같은 경우는요, 객관식은 굉장히 수능에 가깝지만은 서술형은 반대로 수능에서 가장 먼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고 1 같은 경우도 서술형은 그렇게 비수능 유형으로 많이 안 내시는데, 백현고 1이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객관식을 비수능 유형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세요. 예, 그래서 순위가 이제 이쪽이 돼버렸죠. 그런 특징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범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교과서하고 외부 지문인데, 외부 지문이 많을수록 가장 좋고요. 왜냐면 수능이랑 가까운 거기 때문에. 교과서는 제가 임의대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한 과에 한 수능 5에서 6지문 정도로 분류를 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역시 5개에서 6개 정도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지문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어느 정도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기말고사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학교는 동백고 2학년입니다. 그래서 동백고 2는 시험 범위도 많고, 객관식 변형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외울 것도 가장 많습니다.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백현고 2는 시험 범위도 많은 편인데 대신에 외울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수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술형도 역시 이쪽 이제 수능과 관련되는 서술형을 많이 출제하시고요. 예, 그리고 동백고 1이 1학년 중에서는 시험 범위가 가장 많고, 청독고 1도 시험 범위가 많고요. 이제 백현고 1하고 초당고 1은 시험 범위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초당고 1은 변형을 한 중간 정도, 대신에 이제 초당고 1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된 보기를 굉장히 많이 내세요. 초당고 자체가 서술형이 굉장히 적습니다. 비수능 유형으로는 덜 내시는 편이시죠. 그래서 초당고 1 같은 시험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험 범위에 서너 배로 더 늘리시고 라이팅을 없애시면은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백현고 1은 시험 범위가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외부 지문 다 합해서 한 100개 정도로 해서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수능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백 지역에 있는 4개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상 프라이메디였습니다.